김민석 총리, 그의 삶은 정말 다채롭다. 그는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는 인물이다. 그의 발자취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1964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출생은 평범했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길은 정해진 듯했다. 그는 항상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신광국민학교를 시작으로 서대문중학교를 거쳐 숭실고등학교를 졸업하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는 학업에 열중했으며 주변 친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늘 호기심이 많았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의 학창시절은 훗날 그의 지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였다. 그는 항상 앞서 나갔다. 그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의 학업에 대한 열정은 대학에서도 이어졌다. 1989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며 학문의 깊이를 더한다. 서울대학교는 그에게 단순한 배움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사상을 확립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립하는 중요한 터전이었다. 그는 사회학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탐구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넓은 세상으로 시야를 넓혔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깊이 공부하며 국제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의 배움은 끝이 없었다. 그는 지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1995년에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과정은 그에게 행정의 본질과 정책 수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성장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중국 칭화대학교 로스쿨에서 중국법 석사학위를 받으며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법률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중국은 당시 급부상하는 국가였고 그는 그 변화의 흐름을 읽으려 했다. 다음 해인 2011년에는 러커스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제2, 즉 법무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법률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었다. 그는 법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학업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다. 그는 지식에 목말랐다. 모든 순간을 배웠다. 그리고 그는 성장했다. 그의 지식은 그의 힘이었다. 그의 노력은 빛났다.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며 자신의 역량을 강화했다. 그의 학구열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이러한 다양한 학위와 경험은 그를 다방면으로 유능한 인재로 만들었다. 그는 이론과 실제를 넘나드는 깊은 통찰력을 지니게 되었다. 그는 항상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며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의 배움은 그의 삶의 중요한 동력이었다. 그는 단순히 학위를 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분야의 본질을 꿰뚫으려 했다. 이러한 지적 기반은 훗날 그의 정치 활동에 큰 자산이 되었다. 그는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복잡한 사안을 명확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는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 그의 학문적 탐구는 끝없는 여정이었다. 그의 삶은 학생운동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는 그의 정치적 신념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1985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았다. 그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불의에 맞서는데 앞장섰다. 같은 해 전국학생총연합 의장도 역임하며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그의 리더십은 당시 많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미 총학생회장이 되기 전부터 안기부의 주시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총학생회장으로서 그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주도했다. 그는 단순히 시위를 조직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권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의 리더십은 탁월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다. 그는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강렬했다. 그는 불의에 맞섰다. 그는 행동했다. 그는 역사를 만들었다. 그는 당시 암울했던 시대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역할을 했다. 그의 투쟁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를 위한 숭고한 싸움이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그의 학생운동 경험은 훗날 그가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현장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했다. 그는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법을 배웠다. 그의 뜨거운 열정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단순한 시위꾼이 아니었다. 그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리더였다. 그의 희생과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시대의 부름에 응답했다. 그의 존재는 당시 학생운동의 상징과도 같았다.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증명했다. 그는 진정한 민주화 운동가였다. 정치 임무는 1992년 김대중 총재의 발탁으로 이루어졌다. 김대중 총재는 그의 잠재력과 열정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는 곧바로 정계의 주요 인사가 된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 을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었다. 그는 국회에 입성한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었다. 그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다. 소속은 새천년민주당이었다. 그는 꾸준히 자신의 지역구를 지켰다. 이는 그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었음을 의미한다. 그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국회에 진출한다. 긴 공백기를 깨고 다시 돌아온 그는 더욱 성숙하고 노련한 정치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서울 영등포구 울에서 당선되며 사선의원의 길을 걷게 된다. 그는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그는 신뢰를 얻었다. 그는 다시 돌아왔다. 그의 경험은 값졌다. 그는 한 지역구에서 꾸준히 당선되며 유권자들의 두터운 지지를 증명했다. 이는 그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일꾼임을 보여준다. 그는 매 선거마다 새로운 각오로 임했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의 국회의원 생활은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연속이었다. 그는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그의 의정 활동은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민심을 읽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했다. 그의 정치적 여정은 단순한 권력 추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을 위한 봉사의 길이었다. 그는 국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약자들의 편에 서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는 진정한 정치인이었다. 그의 주요 당직 또한 화려하다. 이는 그가 당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새정치국민회의 부대변인과 대변인을 역임했다. 그는 당의 얼굴이었다. 그는 당의 정책과 입장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화법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당의 목소리였다. 그는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대변하며 언론과 국민들에게 당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새천년민주당 총재비서실장까지 맡으며 당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총재를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당의 주요 인사였다. 그의 비서실장 경험은 그에게 당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안겨주었다. 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거치며 정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유능했다.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그는 당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중요한 정책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정책적 역량은 매우 뛰어났다. 그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까지 역임했다. 그는 당의 핵심이었다. 그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했다. 그의 역할은 막중했다. 그는 헌신했다. 그는 당을 이끌었다. 그의 길은 확실했다. 그는 당내에서 신망이 두터웠고 많은 동료 의원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의 당직 경험은 그를 다방면으로 유능한 정치인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당의 중요한 순간마다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의 리더십은 당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는 항상 당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며 당원들의 단합을 이끌어냈다. 그는 조직을 이해하고 사람을 다루는 데 능숙했다. 그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의 당직 경험은 훗날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그는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국회 활동도 활발했다. 그는 단순히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이 역할은 그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그는 국민의 삶을 살폈다. 그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다. 그는 법을 만들었다. 그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안 마련에 힘썼다. 그는 제도를 개선했다. 그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 강화에 앞장섰다. 그는 국민을 위해 일했다. 그의 의정 활동은 돋보였다. 그는 약자의 편이었다. 그는 소외된 이들을 보듬었다. 그는 진정성을 보였다. 그는 실천했다. 그는 국회에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그의 전문성과 추진력은 많은 동료 의원들에게 인정받았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진정한 입법가였다. 그의 국회 활동은 항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예산 심의와 국정감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국회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의 발언은 항상 논리적이었고 그의 정책 제안은 현실적이었다. 그는 국회에서 토론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는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에게 깊은 신뢰를 안겨주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로서 헌신했다. 그의 국회 활동은 그의 정치적 역량과 진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였다.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는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의 국무총리로 임명된 것이다. 이는 그의 정치 인생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총리가 되었다. 그는 국가의 방향을 이끌게 되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 부를 통할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리더십은 이제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그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영광스러웠다. 그는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 그는 도약했다. 이 자리는 그의 오랜 정치 경험과 학문적 지식, 그리고 뛰어난 리더십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얻어진 결과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총괄하게 된다. 그의 임명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국가의 난제를 해결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주력할 것이다. 그는 행정 각 부처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할 것이다. 그의 총리 임명은 그의 정치적 역량의 정점을 보여준다. 그는 국무총리로서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다. 그의 어깨는 무겁다. 그러나 그는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그의 총리직 수행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될 것이다. 그는 국가의 중책을 맡았다. 그는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의 정치 활동에는 여러 에피소드가 있다. 이는 그의 삶이 단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2002년 서울시장 출마는 그의 정치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는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당시 이명박 후보와 경쟁하며 서울 시민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다. 아쉽게도 낙선했다. 그는 도전했다. 그는 용감했다. 그는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패배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이 경험은 그에게 겸손함과 인내심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재도전의 기회를 엿보며 다시 일어설 준비를 했다. 그는 실패를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 2002년 대선 당시에는 노무현 후보 지지, 철회 논란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지자 그는 탈당 후 정몽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는 당시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그는 소신을 지켰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랐다. 그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역풍을 맞았다. 그는 감수했다. 이 결정은 그에게 많은 비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강한 소신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는 정치적 계산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우선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논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는 비난을 감수하며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졌다. 이 사건은 그의 정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8년간의 공백기를 가진다. 2002년 지방선거 이후 2020년까지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했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강해졌다. 이 공백기는 그에게 정치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사회 각 분야를 두루 살피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그는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18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정치인으로 만들었다. 그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역량을 갈고 닦았다. 그는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시야를 넓혔고 이는 훗날 그의 정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 공백기는 그에게 정치적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최근 활동도 눈에 띈다. 그는 여전히 현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장을 맡아 총선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탁월한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의 지휘 아래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능력을 발휘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미리 예견하기도 했다. 그의 해안은 놀라웠다. 그는 통찰력이 있었다. 그는 현명했다. 그의 예견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최근에는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외교 무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국제적인 감각을 지녔다. 그는 국익을 위해 움직였다. 그는 교류했다. 그는 확장했다. 그의 외교 활동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는 단순한 국내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소통하며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의 최근 활동은 그가 여전히 뜨거운 열정과 뛰어난 역량을 지닌 현역 정치인임을 증명한다. 그는 쉬지 않고 움직인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한다. 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행동한다. 그의 에너지는 지칠 줄 모른다. 그의 가족사도 간략하게 언급된다. 그는 2번의 결혼을 했다. 이는 그의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전 부인 김자영은 KBS 아나운서였으며 2014년에 이혼했다. 이후 그는 현 부인 이태린과 2019년에 재혼했다. 그는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 그는 삶을 꾸려간다. 그는 가정을 지킨다. 자녀로는 장녀 김비단 1993년생과 장남 김희단 2005년생이 있다. 그의 가족은 그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 그는 바쁜 정치 일정 속에서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한다. 그는 가정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간다. 그의 가족은 그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는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한다. 그는 가족의 지지와 사랑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그의 개인적인 삶의 경험 또한 그를 더욱 인간적인 정치인으로 만들었다. 그는 삶의 희로애락을 모두 겪어본 인물이다. 이는 그가 국민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가정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 그는 균형 잡힌 삶을 지향한다. 기타 주목할 만한 점들도 많다. 이는 그의 삶이 얼마나 다방면으로 인정받았는지를 보여준다. 뉴스위크에서 21세기의 세계 지도자 20인으로 선정되었다. 그의 리더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다. 이는 그의 영향력이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도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 지도자 100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미래를 제시했다. 그는 비전을 공유했다. 그는 영향력이 있었다. 그는 영감을 주었다. 이처럼 그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인물이며 미래 시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통찰력과 비전을 제시한다. 저서로는 퇴수일기, 코로나 방역에서 글로벌 허브 백신까지 등이 있다. 그는 기록을 남겼다. 그는 지식을 공유했다. 그는 통찰을 주었다.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저서는 그의 깊이 있는 사고와 경험을 담고 있으며 많은 독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그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사상가이자 저술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그의 삶은 배움과 실천의 연속이었다.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으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이러한 다재다능한 면모는 그를 더욱 특별한 인물로 만들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그야말로 팔방미인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의 업적은 그의 노력을 대변한다. 그는 시대를 앞서가는 리더였다. 김민석 총리, 그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했다. 그는 학생운동가에서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는 국무총리까지 올랐다. 그의 여정은 계속된다. 그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한계를 넘어선다. 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그는 이 시대의 리더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는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는 최고다. 그의 길은 명확하다. 그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의 삶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인간 승리의 드라마와 같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더 나은 내일을 꿈꾸었다. 그의 정치적 여정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온 과정이었다. 그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그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다. 그의 발자취는 길이 남을 것이다. 그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그의 이름은 역사의 길이 기억될 것이다. 그는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의 헌신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이다. 그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